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2019년 3월에 3주차 경마를 끝내고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3월에 3주차, 일단 지난주에는 이슈가 있었죠.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펼쳐졌고요. 역시나 뭐 최근에 경마 흐름답게 저배당 경주들도 있었지만은 중배당 그리고 고배당, 중배당 이상의 경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집중력 있는 예상을 하면서 끝까지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배당 마패들도 쌈쌈하게 또 잡아내는 이런 한 주간이 됐었죠. 일단 지난주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일단 신철중 위원이 일단 금요일날 부산 3경주부터 짭짤한 배당을 잡아냈습니다. 11번 라주푸타나, 9번 폭스 컬러링, 봉승식 배당이 34.6배짜리 깔끔하게 또 잡아냈고, 금요일날 5경주 승부경주였는데 4번 프라이데이, 10번 온데이 해가지고 17.4배짜리 또 승부경주로 때려 먹었고, 토요일날 6경주에서 4번 윌리스케이, 1번 베이투 구남, 복승식 47.7배짜리 또 시원하게 또 때려 먹었습니다. 일요일날은 서울 2경주에서 2번 딕시 어게인, 6번 백색 광채, 복승식은 27.4배, 쌍승식은 53.4배짜리 경주일마다 또 때려 먹고 들어갔고요. 고수도 지난주에 일요일날 참 잘했죠. 일요일날 36주 연속 메인 승부 적중을 읽어냈습니다. 메인 승부는 제가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11경주를 가져왔어요. 가장 세게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4번 참빛 김옥성, 인기도 바닥이었죠. 저는 왔는지 알았어요. 3차. 하지만 저는 3번 머니 데리고 축으로 놓고 5번 브릴리언트, 4번 참빛을 세게 노렸습니다. 참빛 쪽으로 한 방을 때렸지만, 복승식은 9.8배, 쌍승식은 16.8배, 삼복승식은 55.1배 단통으로 때려 먹었고, 일요일날 7경주 때 승부경주였어요. 1번 두만강, 누가 쳐다봅니까? 고수가 5번 더블어습을 쌍으로 복으로 놓고 두만강 강하게 때려 조졌죠. 복승식은 67.9배, 쌍승식은 85.9배짜리 승부 때려드렸고, 일요일 부산 1경주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갔습니다. 1번 미스펙터, 4번 신라의 미소 41.2배짜리 또 시원하게 또 때렸고, 금요일날 부산 8경주 승부경주였죠. 11번 예스 퍼펙트를 쌍으로 복으로 놓고 7번 제트다이아 때려 조졌습니다. 28.4배짜리 또 때려 먹었습니다. 일요일날은 뭐 한 8개 경주를 적중시켜드리면서 완전 좀 상황을 내드렸는데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이 좋고요. 배당 마필 잘 잡아내고 있죠. 이번 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 지난주 신철중 위원과 고수의 결과를 보고해드렸고요. 나머지 경주들 적중한 것들은 뭐 신철중 위원은 검빛 들어가시면 적중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고수는 코리아 레이스 고수 코너에 들어오시면 적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이슈 아닌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마사회에서 2019년도 경마 정책 자문단 순수한 경마 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59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11명이 지원단에 자문단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이 경마 팬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열성적이야. 열성적이야. 이렇게 자문단을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지원하는 것도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되신 분들도 있는데 참 열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자문단들은 일단 자문위원들은요 회의 소집이 되고 이러면은 이런 회의비가 나와요. 회의비가 제가 알기로는 꽤 짭짤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기업을 다닐 때 자문단 그때 당시가 한 5년 전이니까 5년 전, 10년 전 요때만 해도 자문비가 한 4, 50 정도 했어요. 하루에? 4, 50만 원을 줬어요. 그 여비교통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4, 50만 원 줬으면 지금 또 많이 또 인상됐을 거 아니야. 뭐 인상되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짭짤하지. 한번 회의를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원되신 이 당선되신 이 11명 분 여비교통비 쪽으로 이렇게 회의비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열성적으로 저는 지원을 했고 되셨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왕 되셨으면 분명히 이거는 회의는 분명히 열려요, 여러분들. 회의는 뭐 분기 한 번을 열린다든가 반기 한 번 열린다든가 그게 열릴 텐데 이왕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이렇게 당근을 준다기보다 좀 채찍,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자꾸 울어야 돼요. 이 공기업의 특성상 얘네들은 분명히 11명들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대우를 해줄 거야. 대우를 엄청나게 해줘. 왜냐면 우리 아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이 적군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소리,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마사회 직원들과 친해지면 안 돼요. 많이 친해지면. 친해지되 할 소리 하면서 가야지. 걔는 친해지면 호구되는 거고. 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뭐 당연하지 그거야. 뭐 좋은 소리를 하려고 자문단을 구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려고 얘네들은 뭐냐면은 마사회에서 이걸 잡은 이유는 얘네들 또 경영평가 뭐 이런 평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마사회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쇼야. 쇼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쇼에 우리 경마 팬들이 놀림을 하면 안 돼요. 놀이기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뭐 자문단 같은 거 공기업 넌 다녀봐서 이제 알겠지만은 그거 하고 그러면은 이 내 편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경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 그렇지. 좀 내용들도 아까 말한 대로 좀 많이 지적도 많이 필요하겠고 좀 그런데 좀 정상적으로 뽑혔을까? 그거는 뭐 얘네들이 분명히 뭐 심사위원단이 있어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류 갖고서 이제 심사를 했을 텐데 그 서류 심사 기준이 뭐였는지 그런 것도 좀 그렇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런 거 고객의 소리를 듣겠다 일단 한국 경마를 좀 변화를 주겠다라 이런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일단 마사회 정책이 나쁘진 않은 건데 과연 이거를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 11명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정말 반영을 할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그래도 많이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이 11명의 이 목소리가 절대 마사회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냥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이 11명이 많이 지저댔으면 좋겠다. 많이 지저댔으면 좋겠고 좀 재결이라든가 또 이런 게 좀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도 복귀라든가 이런 거 쓰였던 내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장난질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난질하는 기수들 여러분들 그거 뭐 조사는 안 때려봤지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 11명이 그런 기수들이라든가 조교사라든가 그런 마방 이런 데를 많이 좀 지저대고 또 경마 팬들일 뿐이지 경마 팬들을 너무 도박은 맞지만 도박꾼 그러니까 마사회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마 팬들을 도박꾼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쟤네들은 막대해도 어차피 도박하러 올 애들이야.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배팅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온라인 배팅부터 부활을, 물론 온라인 배팅은 사행위에서 결정을 또 있고 하니까 또 그런데 이거는 마사회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또 있냐 이것도 크거든요. 11명이 많이 좀 지저대고 해야 돼요. 그러면 경마 토토 같은 거 있잖아. 토토도 인터넷으로 다 해. 그러니까 토토 뭐 농구 경기, 축구 경기, 모든 야구 뭐 다 하는데 한마디로 뭐 개싸움도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건 왜 경마만 도박으로 봐?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마사회가 공기업이고 이걸 레저라고 하잖아. 레저 그렇지. 스포츠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안 돼? 어부성설 아니야? 그게 너무 이상한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여러 가지를 체육진흥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트맨이란 걸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잖아. 구매가 되는데 왜 진짜 이 경마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는지 또 다시 부활을 시켜야지. 그럼. 그리고 그래서 집에 요즘 뭐 경마장도 이제 자석제잖아. 자석제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옛날처럼 입석을 하고 사람들 막 오는 게 아니라 저 경마장도 변화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경마 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축구라든가 야구도 뭐 현장 경기장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집에서 텔레비전에도 보고 거기서 토토도 하고 하는데 경마도 마찬가지로 실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좀 그런 것도 경마 정책 자문단들이 좀 많이 좀 지저대고 위견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설 때문에 지금 그런 게 그러면은 된 건데 사설 잡겠다고 경마 팬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사설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막아야지. 그런데 지금같이럼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가 엄청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충분히 잡는 거잖아. 그리고 또 너가 생각할 때 이 사설이 온라인 배팅이 생기면은 사설이 더 커져? 네가 볼 때? 온라인 배팅 없어진다면 사설이 더 커진 거 아니야? 맞아. 사설이 훨씬 줄어들지. 온라인 여러분들, 배팅하면. 솔직히 사설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인터넷 구매 대행 이런 쪽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상하다 보니까 주위에 고객들도 있고 경마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설 사이트에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요. 배당판하고요. 사설 배당판하고 현장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야? 맞아.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마사회는 그걸 몰라. 그거를. 난 좀 상당히 좀 답답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진짜 자문단들이 해가지고 부활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토토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은 나라 정책상 그렇게 한다 했는데 스포츠는 뭐 레저 뭐 이런 거로 보는 거고 마사회는 이것도 뭐 레저로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예 그냥 도박적으로 빼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오프닝 멘트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고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2개 경주씩 복귀 그리고 이번 주 뛸 경주 출전 등록이 된 경주 한 경주씩 풀어드리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일단
복귀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수가 먼저 풀어드릴게요. 지난주 부산 금요일날 펼쳐졌던 이경주, 부산 이경주였어요. 경주 거리는 1300m였고 일단 결과적으로 9번 투르벨러가 우승을 했고요. 2착은 4번 탐나리스트 하면서 보성 10배당은 6.0배, 쌍선시공 9.5배 배당이 나와줬던 경주입니다. 일단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일단 9번 투르벨러가 마명이 참 좋죠. 일단 발주는 보통이었는데 강하게 밀면서 중선익 외곽까지 붙여놓고 주세에서 미는 대로 탄력이 나오는데 이건 걸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는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여력도 아주 많았고 9번 뭐 투르벨러는 다음에도 인기만으로 팔리겠지만 얘는 뭐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 저 역시 인정을 할 거예요. 다음에 나와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복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 액톤 스마일. 제가 투르벨러 액톤 스마일을 좀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액톤 스마일이 4착에 머물렀거든요. 4착. 이 마필이 뛰었던 내용 보면은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였죠. 발주에 이빨 밀어가지고 한번 선행을 나가려고 전진구가 나름대로 초반에 이빨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를 하고 이후 잡다가 그냥 외곽이다 보니까 그냥 흠이 외곽까지 그냥 밀려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레이스도 많이 꼬였고 거리 손에도 무진장 맞어요. 지금 화면 보세요. 보면은 콩에서 계속 레이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꼬였죠. 그랬는데 직선 걸음은 괜찮다. 그렇게 무리하고 꼬였는데 만약에 이마필이 11번 게이트가 아니라 중간 안쪽 게이트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개를 펼쳤겠냐는 얘기죠. 그때는 안에서 곱게 돌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착차를 봤을 때 얘가 경쟁력이 있겠냐 없겠냐. 외곽에서 이렇게 탄 거랑 이렇게 탄 거랑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5마신 이상의 차이는 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1번 액톤 스마일 제가 전진구라 한다면 다음에 한번 2를 물 것 같아요. 2를 악물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가 안쪽에 있으면 더욱더 노력했고 게이트가 외곽이라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더욱더 노려볼 만 하겠고요. 저는 이번 경주 11번 액톤 스마일을 다음에 노림수 마필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증 위원이 이어서 지난주 복귀 한 경주를 풀어드릴게요. 3월 16일 토요일 6경주, 경주는 1000m 경주였습니다. 먼저 4번 웰리스케이하고 1번 베스트 구남 요 두 마필이 들어오면서 쌍승식은 139.5배가 들어왔고 복승식은 47.7배였습니다. 고배당이 들어왔는데요. 인기도에서 조금 떨어졌었던 4번 웰리스케이가 대가리를 치면서 고배당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경주는 9번 더 스파이커와 6번 베스트 채플이 팔리던 경주였었는데 얘네들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경주 초반. 자리를 못 잡으면서 고배당에 터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먼저 선행은 6번 베스트, 3번 에마비상이 나갔습니다. 발주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는데 워낙에 전개 자체가 빠르지가 않은 전개였기 때문에 3번 에마비상이 선행을 나가가지고 앞선의 마필들을 조금 정리를 했죠. 2착을 했었던 1번 베스트 구남은 안쪽에서 내측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얘도 분명히 순발력은 있는 애예요. 순발력은 있는 애인데 순발력을 발휘를 하면서 안쪽에서 차분하게 안배를 했었죠. 힘 안배를 하고 나갔었던 1번 베스트 구남. 에마비상이 앞선에서 앞선들을
정리를 해놓고 에마비상은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웰리스케이는 내측에서 중위권으로 얘도 최적 전개를 펼쳤었죠. 지난 1월 달에는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고 나왔었는데 두 차례의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번에 김용금 기수가 제대로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종반에 한 걸음을 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음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주셔야 될 마필, 한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요. 5번 리틀 빅 타이거입니다. 자, 이놈이 다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장기 휴양 뒤에 지금 출전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장기 휴양 뒤에 출전을 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위에 보니까는 또 오른쪽 앞다리가 저는 파행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5번 리틀 빅 타이거,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그런 강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 이후에 장기 휴양 뒤에 또 첫 출전이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놈이 다리에 힘이 차면서 주행 자세, 주포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5번 리틀 빅 타이거. 자, 요놈 다음에 나오면은 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리틀 빅 타이거. 요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착을 했었던 1번 베스트 구남. 이놈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기에도 분명 인기를 얻어줄 마필이에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다시 또 봐주셔야 되겠고, 베스트 구남은 센 편성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중 위원이 또 한 경주 풀어드렸고, 제가 이어서 또 한 경주를 복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최고 이슈였죠. 마주협 회장배 대상 경주를 펼쳐졌던 경주. 일요일 9경주 경절이 1200m였어요. 자, 이번 경주의 이 키는 경주거리가 1200m였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 청담도끼가 인기 대가리를 팔렸고 가장 예상가들도 경마 팬들도 가장 인정했던 마필이 청담도끼. 근데 청담도끼가 5착에 머물렀었던 경주예요. 그 이유가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 한 통화를 일요일날 오전에 청담도끼 말이 안 좋다. 이게 나오는 내용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도 도끼인데 말이 안 좋잖아요.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발주예요. 발주. 말의 컨디션은 발주거든요. 말이 좋아지면 발주부터 변화가 오고 발주가 빵 하고 나오고 대하치가 좋아져요. 그런데 몸뚱이가 무거운 상태에서는 그게 없어져요. 청담도끼가 자리를 발주부터가 매끄럽지가 않았고 나오는 대하치바에도 없고 그냥 뭐 중위권 외곽만 타다가 그래도 5착을 한 건 도끼이기 때문에 청담도끼이기 때문에 그나마 5착 착순권에 불은 킨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청담도끼 요거는 뭐 다음에 뭐 제가 얘 자르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를 거예요. 뭐 자르잖아요. 얘는 한 번 이랬다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실버울프가 앞말이에요. 앞말인데 우승을 했고 마스크 1번 마스크가 2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승식 배당은 15.2배, 쌍승식은 37.9배가 터졌는데 레이스가 가장 잘 풀렸던 게 실버울프와 마스크 아닙니까? 일단 머리를 썼어요. 왜? 이번 경주가 단거리 1200m 초반에 발 빠른 애들이 많으니까 앞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읽은 거고 레이스는 당연히 대상 경주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욕심을 내고 탔던 거죠. 마스크가 중위권 내측에 차분하게 붙고 바로 뒤에 실버 울프가 내측에서 중후미에서 참고 타다가 코너에서부터 승부를 걸어요. 정확하게 주요를 했고 실버 울프의 한 발, 마스크가 진로가 없음에도 뚫고 나오면서 외곽으로 빼면서 나오는 탄력감으로 둘이서 손잡고 동반 입상을 해냈던 마필.
그러면 여기서 MVP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복귀로 다음에 인기를 모아주겠지만 더 세게 보자. 제가 현장에서 입에 거품 물었던 마필이 MVP예요. 파노라마쇼. 5번 파노라마쇼. 발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선행을 나가는 순간 안쪽에서 문세영 이빨 밀면서 가운챔프 선행을 뺏어내요. 경주를 보면 1200m지만은 전 구간에 걸쳐서 힘을 쓰면서 타이트하게 탔던 건 가온챔프와 파노라마쇼예요. 두 마필. 가장 두 마필이 견제를 하면서 싸웠어요. 왜? 두 마필 모두 다 입상 우승이 목표였거든요. 박병훈과 문세영 둘의 이 친분이고 뭐고 필요 없다. 왜? 대상경주니까. 명예니까. 상금도 있으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둘이서 치열하게 타이트하게 레이스를 풀었고. 파노라마쇼가 그러면 떡이 돼야 돼요. 원래 떡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직선에서 서버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랑 걸으면 절대 쪽팔리지 않고 끈끈하게 뛰었고 가온챔프도 많이 뛰었던 거다. 저는 이번 경주 MVP는 파노라마쇼라고 봐요. 제가 박병희라고 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문세영이랑 대화 안 해요. 말 안 해. 짜증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랬을 것 같아. 많이 친하거든요. 둘이. 파노라마쇼가 3착이었던 건 가운챔프의 문세영이가 죽여놓은 거다. 파노라마쇼는 다음에 나오면 세게 놀아야 된다. 강하게 놀아야 된다. 가온챔프도 무진장 많이 뛰었던 거다. 물론 마스크. 저는 마스크와 실버워프 두 마필 중에 누가 더 세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저는 다음에 나오면 마스크. 왜? 마스크는 아직까지 젊잖아요. 뛰는 애고 실버워프는 노인네잖아요. 할머니. 이제는 슬슬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썽썽하더라고요. 몸 관리 잘했는지. 마스크 세게 봐야 되지만 더 여기서 MVP는 파노라마쇼 그리고 가운챔프도 세게 봐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경주 신철중 위원이 여러분들께 복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이었고요. 5번 더블알 숲과 1번 두만강 고수위원이 적중을 시켰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더블어숲이었죠. 더블어숲이었어요. 두만강 인기 꼴찌였습니다. 인기 꼴찌에 1번 두만강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배당이 적게 나왔어요. 85.9배하고 67.9배.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는데요. 5번 더블의 숲. 이놈 봤는데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먼저 선행은 4번 제주의 흑선이 나갔습니다. 게이트도 유리했고 빠른 마필을 해가지고 제주의 흑선이 나갔는데 제주의 흑선이 얘가 발주 대하시가 부족해요. 항상 발주는 괜찮은데 대하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6번 광야의 불기둥이 나갔습니다. 얘가 단독 선행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역시 앞선이 1700거리였기 때문에 앞선에 빨리 붙는 마필들이 전개를 조금 빠르게 끌어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전개가 빠르지 않은 편성이었었는데 광야의 불기둥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끌어갔어요.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8번 승리날에는 추입작전이었는데 얘가 전개 자체는 빨랐지만은 앞선에 나가는 애들이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앞선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더블의 숲은 발주는 보통이었지만은 힘한 배에 성공을 하면서 종반 한 걸음을 썼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두만강은 얘가 모래악벽이 상당히 심한 마필인데 말씀드렸죠. 얘가 발주도
별로였었던 애인데 원게이트 차지해가지고 앞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래를 덜 맞고 종반에 한 걸음을 쓰면서 배당이 좀 나아졌었는데요. 자, 이번에 봐주실 마필은 10번 에이스 켄트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발주도 괜찮고 대하시도 괜찮아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밀어서 무리를 했으면은 선행도 충분히 나갈 수 있었지만은 자꾸 내축으로 들어오려다가 자리를 못 잡아요.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바깥으로 돕니다. 물론 기수가 능력 기수였다면 분명히 안쪽 내측을 차분하게 타면서 선두권에서 종반 한 걸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을 텐데 기수가 나중에 바뀌고 게이트 여건만 좋아진다면은 10번 에이스 켄트의 종반 뒷걸음은 상당히 좋았다. 종반 한 걸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초반에 발주도 좋았고 대하시도 좋고 이번에 이놈이 안 된 거는 게이트가 바깥으로 밀려있고 기수가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에이스 켄트는 반드시 다음에 봐주셔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복귀를 신철중형과 고수가 두 개 경주씩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미리 보는 경주, 출전 등록 경주 한 개 경주씩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경주 한 개 경주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수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 경주거리 2000m 2등급이죠. 로드2 지원 특별경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번 경주 12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 일단 저는 놓고 때릴 마필은 당연히 뭐 인기 많지만 놓고 때릴 마필이 있고요. 후착에서 재미있는 마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거고, 놓고 때릴 마필은 이번에 승급전 상대는 강해졌지만 이 마필은 더 센 말이다. 앞으로 1군까지 그냥 직행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죠.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뉴 레전드라는 말. 19적 김영감 마방의 마필인데 얘는 정말 센 말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얘는 데뷔전부터 나올 때부터 쟤는 1군까지 그냥 막힘없이 그냥 갈 거다. 갈 놈이고, 그리고 뛰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뭐 무식하게 뛰어요. 말새끼가. 뭐 기본 스말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뭐 선임을 타든 앞에 뛰든 뒤에 뛰든 어디 있든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얘는 오토빵. 지가 알아서 뛰어주는 말이다. 뛰는 자세와 이 탄력감이 정말 좋아요. 예전에 마치 백광의 이런 움직임을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뉴 레전드를 인정할 겁니다. 얘는 대가리 인정을 할 것이고요. 자, 후착에서 보는 마필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우성 마방에서 두 마필을 꺼내놨어요. 벤 헤이페이 그리고 무한 열정이라는 말. 저는 두 마필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벤 헤이페이라는 말도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꾸준한 기본기가 있고 마필의 근성이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이 마필도 뭐 발주의 능력도 있고 전천후예요. 앞에 뛰든 뒤에 뛰든 다 검증이 되었던 마필이고, 직전을 뛰었던 내용 보더라도 직선에서 거림이 더욱더 나와주고 여력이 한참 남는 모습이었죠. 2착으로 이번 경주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베네이페이 이 마필 역시 무시를 못하겠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레이팅 점수가 79점으로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월드 넘버 원이라는 말이죠.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마필들의 핸디가 결정이 되는데, 이 마필들 직전에도 뛰었던 내용 보면은 2000m에 나왔죠. 발주부터 잡고 그냥 마필 가는 대로 그냥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데 뭐 막판에 뭐 나오는 걸음
쭉쭉쭉쭉 나오는 걸음은 갈수록 나오면서 상당히 좋더란 얘기예요.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월드 넘버 원도 무시할 마필은 아니죠. 거기에 아까 안훈석 마방에서 동반 두 마필 꺼내놓은 무한열정이라는 말, 요거는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원래 기본기에 좋았던 말이고 우리가 또 한구라를 많이 해먹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또 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닥권 성적을 내면서 바닥을 쓰고 지금 뭐 자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주 6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뛰었던 내용을 보니까 요것 봐라, 좋아지고 있네. 선두권에 붙여놓고 무리하고 탔는데 절대 쪽팔린 게 아니라 상대들이 잘 뛰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무한열정의 마필이 원래 능력이 없던 마필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거리를 통해서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경주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뛴다면 저는 무한열정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다. 배당마로서 배팅권에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한 마필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크맨. 요 마필도 주폭이 좋아요. 이 마필은 뛸 때 주폭이 쭉쭉 찢어지는 이 주폭이 상당히 좋아요. 또 경주거리 2000m로 늘어난 게 나쁘지 않죠. 2000m도 1월 11일 날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뭐 그때도 충분한 경쟁력 보여주면서 5착 착수용권에 들이댔던 마필인데, 저는 파크맨도 절대 무시할 사이즈가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인기를 모아준 뭐 마법의 질주라든가 윈디 파크라든가 뭐 메이저 알파 이런 마필들도 뭐 은근히 팔려줄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인데, 뭐 그런 애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고요. 왜? 강축의 대길이 없죠. 자, 이번 거들은 뉴 레전드는 강축이다. 얘는 강축이다. 강축을 놓고 때리는 건줘야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마필은 베네이페이, 월드 넘버 원, 파크맨, 무한열정, 요 네 마필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출마 등록이 되고 난 후에 출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게이트 조건 이런 거 등등을 살펴가지고 최종 막권 정리는 현장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주를 고수가 풀어드렸고요. 신철준 위원이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서울경마 8경주 경주거리 1200m 국산 40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스포츠 동아일보배 타이틀이 걸린 그런 경주예요. 상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타이틀이 걸려 있어도 상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경주인데 상당한 혼전이에요. 난타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특별한 충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고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팔리는 마필들은 뭐 103포스, 질풍가치, 언디피티드, 승급전인 스카이스톰, 거기에 베스트 블릿,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더 프리마입니다. 자, 요 놈이 발주도 괜찮고 뒷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계가 여지껏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계만 잘 풀어간다면 얘가 단독 선행도 나갈 수 있고요. 선행 나가면 또 버티잖아요. 이놈이. 직전에 탔던 거 보시면은 거의 다 와서 잡혔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구력을 보강을 하고 출전하는 더 프리마. 자, 이놈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팔리는 마필인데, 언디피티드가 직전 경주에 착지 불량으로 발주가 약간 안 좋았어요. 발주가 안 좋았지만은, 발주만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언디피티드. 얘는 됩니다. 언디피티드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승급전이지만 스카이스톰 역시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로서 최근에 이제 다리에 힘이 계속 차고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스카이스톰, 이놈도 봐주셔야 되겠고, 웨이트 NC가, 이놈 보면은
앞으로 더 뛸 마필이다. 항상 생각되는 마필이 웨이트 NC예요. 복귀나 뭐 조교상에서도 항상 좋게 나오는 게 웨이트 NC입니다. 웨이트 NC까지 봐주셔야 되겠고요. 한 마필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백삼포스죠. 백삼포스가 얘도 발주가 조금 안 좋아요. 발주가 조금 안 좋은데 주행 악벽기도 조금 있습니다. 백삼포스가. 모래 악벽도 있어가지고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백삼포스까지 가지고 가는 경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축이 없는 경주, 난타전, 혼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주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더프리마. 더프리마를 강력하게 노리면서 백삼포스, 질풍같이 스카이스톰 언디피티드, 거기에 웨이트 NC까지 이 중에서 현장 상태와 승부 의지, 그걸 판단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가 무조건 배당이기 때문에 차라리 또 신철중 위원이 축마를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라 현장까지 좀 집중을 하겠다. 구멍수가 지금 많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워낙 배당이 삼삼하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압축해서 들어갈 것이니까 현장까지 꼭 신철중 위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여러분들께 복귀와 다음 주 출전 등록 마필 한 경주씩 소개를 해드렸고요. 신철중 위원과 고수는 지금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사무실로 직행을 해가지고 이번 주 돌아오는 중 또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만나죠.